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방탈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방탈출과 함께하는 방탈출 라이브 스트리밍 토크쇼 방탈캐스트입니다. 방탈출 이야기만 해도 즐거우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방탈출에 대한 더욱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고품격 방탈출 라디오 방탈캐스트에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가셨죠? 자, 음악을 살짝 듣는 시간이 있어야죠. 이게 오프닝에 원래 그렇군요. 네, 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저는 네. 저한테는 음악이 안 들려서. 그렇군요. 네네. 야, 저는 오늘도 진행을 맡게 된 제이씨이고요. 고정 패널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샤이리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마이크가 지금 끊기고 있나요? 아니면 트위치 방송이 끊긴다는 말씀이세요? 마이크가 끊기면 굉장히 큰일인데.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일단은 요번 주도 방탈캐스트 6화가 돌아왔는데 오늘 방송이 조금 차질이 있었던 거를 이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이제 돌아와서 준비하다 보니까 살짝 늦어졌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주제는 개화기를 만나다라고 해서 6화에 쓰일 두 가지 테마를 골라봤는데요. 버스티드 방탈출의 경성, 그리고 홍대 코드K의 꼬레아오라 두 가지 테마를 들고 게스트 없이 둘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꼬레아오라가 개화기는 아니죠? 그렇죠. 현대죠. 그렇죠. 이 개화기는 사실 이제 일제감정기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긴 한데, 지금은 사실 개화기는 그 꼬레아오라의 배경은 개화기는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그런 일제의 치하의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넣은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이제 제목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어서 네. 네.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둬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중간 브리핑을 간단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열심히 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10일, 현재 날짜는 3월 11일이고요. 3월 4일부터 11일까지 있었던 어떤 방탈출계의 소식들,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월 5일날 극이라는 테마가 오픈을 했어요. 그 신림 넥스트 에디션의 마지막 테마죠. 그쵸. 이제 한번 극이란 테마 오픈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이 테마가 좀 좋은 어떤 프리미엄 공포 테마가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좀 알고 네. 계신 게 있었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신림 넥스테이션의 후기를 가장 먼저 쓴 사람 중 하나인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신림 넥스테이션에는 굉장한 공포 테마가 하나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고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못했죠, 아직. 저는 내일 갑니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홍보를. 저도 물론 가긴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니까 방식을 엄청 무서울 것이다라고 제작자분이 얘기해 주시지 않았고, 엄청 다른 방식의 방탈출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그렇게 기대를 건 바가 있었죠. 그게 지금 평가로 사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되게 특이한,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테마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새로운 시도가 많이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넥스트 에디션류의 테마가 이제 매니아층에서 엄청 기대를 받기라는 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런 테마가 나와줌으로써 한 번 더 기대를 걸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신림 넥스트 에디션 테마들이 좀 테스터도 그렇고 네네. 되게 뭔가 특이한 점들이 많아서
요즘 나온 넥스테이션 테마들, 그러니까 매장들 중에 제일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끊긴다고요? 설마. 마이크, 아, 지금 제 마이크 상태가 지금 끊기나요?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조금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은, 이게, 사실 마이크가 끊기는 건지, 이제 방송이 끊기는 건지를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마이크가 끊기면 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바로바로 이제, 지금은 괜찮다고 하네요. 굉장히 막, 가슴이 철렁합니다, 정말로. 아까 트위치가. 트위치가 버벅였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다행이네요.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번 주, 저번 주 해가지고, 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매장을 정리한, 또, 매장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대전에 있는 개도르팡도 어느샌가 닫았고, 어느샌가 닫은 매장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가려고 계획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전에 있는 개돌팡 여기 굉장히 세븐이라는 테마가 유명했다고 하는데 결국 닫았고요. 이제 27일날 홍픈더도어도 결국 닫은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문을 닫은 매장이 아닌가. 그렇네요. 폐업만 한 4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 네이버 카페에 이제 폐업 소식을 가져가지 말라고 해서 사장님이 거기다 공고에다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코난리스케이프 대학로점도 3월 1일 날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매장이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 오픈으로서는 뭐 이제 시그널 헌터 동탄점의 인생극장이 오픈을 했었고요. 그리고 3월 7일 날 호그와트, 그러니까 더클로 신촌 프리미엄에서 호그와트 레번클로가 오픈을 했습니다. 레번클로도 되게 재밌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호그와트 시리즈 중에 거의 제일 재밌다고 그러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요번 주가 오픈한 테마가 많이 없는 거 보면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거를 틈타서 지금 매장들이 조금 제작을 박차에 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가지고 아마 조금 있으면은 어떤 이제 오픈 소식이 조금 쏟아지지 않을까. 이게 좀 사태가 좀 잠잠해져야겠지만은 기대하고 있는. 그러게요. 이거 언제 잠잠해지나요, 이거? 이제 마스크도 지금 동나고 있는데 굉장히 저도 고민이 많아요. 일단은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 그리고 오늘 또 떴는데, 오늘 오피셜로 넥스테이션에 내보냈는데, 신촌 2호점의 조선금수저 테마가 이제 리뉴얼이 되었다고 이제 딱 오피셜로 내보내셨더라고요. 뭐 테마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 테마 자체가 리뉴얼이 된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일부 구간을 거의 갈아엎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마스터. 리마스터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리마스터라고 하면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차라리 리뉴얼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신박하네요. 리마스터라니. 리마스터라고 하면 이제 보통이 이제 원래 있는 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온다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타이틀을 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신 게 아닐까. 보통 이건 막 음반 같은 데에 쓰지 않나요? 리마스터. 리마스터링. 이제 게임, 뭐,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링 뭐 이런 데에서 쓰죠. 네. 막 리믹스 이런 것도 나오겠네요. 리믹스요? 조선금수저 리믹스. 같은 방으로 뭐 이제 같은 공간으로 다른 내용을 담는 건가요? 신박하네요. 일단 지금 주간 브리핑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이제 테마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게스트 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게스트 분들을 이제
조금 참여 의사 있으신 분들을 제가 또 오늘 2분 정도 또 들어가지고, 이게 오. 캐스트가 사실상, 지금 막 의미 없이 진행되고 있진 않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아마 분명히 게스트를 한 분 섭외를 해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주제도 이제 정해놨는데, 사실 이제 게스트 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해야 되지 않나, 주제를. 예, 뭐 그래도 되겠죠. 네. 일단은 네, 일단 예고는 그냥 예정대로 하고 네, 예고는 예정대로. 뭐 네, 바뀌면 바뀐 대로. 여기서 즉석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네요, 또.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아, 일단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할 테마들은 이제 경성, 그리고 부천 버스티드 경성, 그리고 이제 홍대 코드K의 꼬레아우라 2가지 테마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2 테마에 대한 간접적인 스포일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청취에 굉장히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직접적인 어떤 스포일러는 없을 테지만 이제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저희가 다뤄볼 테마는 아무래도 이제 경성을 먼저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테마에 대한 어떤 정보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버스티드라는 로컬 매장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굉장히 약간 센세이션했어요. 이제 부천이라는 지역도 그렇고. 네, 부천의 지역색과는 또 잘 맞지 않는 테마죠. 그렇죠. 거기가 또 이제 방탈출을 하시는 그런 어떤 매니악한 분들의 굉장히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나온 어떤 그런 테마고, 이제 프리미엄 테마로 또 오픈이 됐고요. 스토리 중점적이고, 2019년 6월인가요? 7월인가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중반기쯤에 나왔던 테마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 테마가 분명히 서울에 있었으면 서울에 있는 네로라는 방탈출 등과 비교가 됐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도적인 그러니까 로컬 매장은 다들 약간 시도적이긴 하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테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성에 대해서 뭐 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되게 전체적으로 되게 재밌었고 되게 웰메이드라서 되게 놀랬어요. 왜냐면은 네, 아까 말하신 대로 지방에서 이런 큼직한 테마를 잘 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낸다고 해도 뭐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낸다거나 그런 게 거의 전부인데 그러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지방 프리미엄 테마라고 하면은 경성이랑 숨바꼭질 매장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되게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놀랬고, 또 하나는 되게 컸어요, 테마가. 그러니까 이 점도 되게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평가로는 재밌는 그러니까 로컬 매장의 어떤 막 특유의 맛이 살아있는 재밌는 테마 정도를 듣고 가가지고, 테마가 그러니까 테마의 뭐 스케일이나 인테리어 이런 걸 기대하고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나오지 않는 로컬만의 특색 있는 짜임새 이런 거를 기대하고 갔는데, 그냥 이거는 서울 뭐 홍대 한복판에 갖다 놔도 손색이 없는 테마라서 그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거 되게 재밌게 했어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저는 이제 이 테마가 로컬 테마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진 테마라는 거를 많이 듣고 갔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버스티드란 방탈출 카페가 약간 도트 디자인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약간 색다름을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2가지 테마로 이제 뭐 테마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수지타령과는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쵸. 특히 비서울권에서는 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천이고 굉장히 위치도 사실 지나가면서 오며 가며 할 수 있는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 위치가 굉장히 외딴 곳에 있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방문해주고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뭔가 사장님이 이제 방탈출에 대한 애정이 좀 많으시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천에 네네. 정말 정말 이 약간 매니아들의 성지 같은 매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그 부천 오픈 더 도어라던가 그런 정말 쟁쟁한 매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원래는 부천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런 약간 되게 어렵고 재밌는 그런 테마들이 원래 떠올랐는데, 경성은 그거랑도 전혀 다른 방향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사실 이제 뭐 부천에 오픈되어 있는 방탈출들도 그렇지만은 그나마 이제 부천에서 무슨 꽃길을 약간 뽑아봐라 이러면은 보통 넥스트 에디션을 추천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경성이 나오게 되면서 넥스트 에디션을 하고 경성을 하러 가라 뭐 약간 이런 식의 추천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아무래도 경우에서는 부천 네네. 내기가 좀 연식이 됐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충분히 갈 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그 부천 내기에서는 집으로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부천 자체가 굉장히 갈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맞아요. 부천은 갈 때마다 즐겁죠. 근데 부천은 정말 이게 되게 뭔가 없는 것 같으면, 야, 거기서 그거 하면 끝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진짜 테마들을 하나씩 해보면은 뭐 이런 재미가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케이프 9이랑 엄청 큰 매장이 있고.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 사이. 네,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매니악한 매장이 많이 있는 위치에 생긴 프리미엄 방탈출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떤 이제 테마에 대한 어떤 내적인 퀄리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먼저 짚어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경성 같은 경우는 딱 두 개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스토리 진행. 그러니까 경성 특유의 이 추리라는 장르를 기반으로 해서 되게 스토리가 짜임새가 좋았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짜임새가 좋고 전달력도 되게 좋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공간 구성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흔한 것까진 아니죠. 그 경성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특유의 공간 구성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예, 먼저 말씀을 하세요. 아, 네.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먼저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서, 경성이 사실 이제 추리 테마인데, 추리라고 보기에는 약간 수사의 형식이 조금 강하죠. 이제, 탐정이 분명 주인공이긴 하지만은, 어떤 추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지금 시대에 나오는 추리 테마들을 이제 크게 세 분야로 놓거든요. 제가 분명히 이제 방탈출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트렌드에 있어서 추리 테마를 놓는다면 이렇게 세 분야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립고 살인 사건식의 테마들인데, 이런 테마들은 이제 테마를 나오면서 어떤 추리를 성공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테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더클루의 코난들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코난 그 방탈출도 비슷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대장, 그러니까 넥스테이션, 강남 넥스테이션 2호점의 중대장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이런 방식의 이제 테마들은 사실 어떤 방식을 촬영하고 있냐면, 크라임씬의 어떤 그런 이제 크라임씬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많아요. 크라임씬이 기본적으로 단서가 굉장히 난잡하거든요. 이제 난잡하고 이제 하나의 물증을 잡아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추리를 완성시켜 나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드러나는 게 이제
지금 첫 번째로 예시를 들었던 사리코 살인 사건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파일러식이죠. 이제 신촌 넥스테이션 2호점에 있는 프로파일러라는 테마가 있는데, 이 테마는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추리를 하면서 추리가 그렇게 추리를 분명히 요구하면서도 추리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탈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리할 구실은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추리도 가능하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탈출과는 그렇게 연관이 없고 너네들의 재미를 위함이었다.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이런 테마는 사실 지금 프로파일러밖에 없긴 한데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로 넣어봤습니다. 분명 이제 테마의 진행과는 어떤 무관한 추리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호시장식의 테마들이죠. 사실 이 대호시장식의 테마들은 추리 방탈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멍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스토리는 그대로 흘러가는데 플레이어는 거기 안에서 이제 주인공이 하고 있는 추리 방식을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먼 발치에서 약간 지켜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플레이어들도 분명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직접적이지 않다는 거. 이번에 이제 예로 들었던 이제 프로파일러라는 그런 테마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플레이어는 이제 스토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음미할 뿐, 추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중점적인 건 뭐냐? 결국에는 중점적인 게 스토리라는 거. 그게 이제 대호시장식의 테마일 거고, 분명 경성도 약간 여기에 속하는 감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세 분야로 나눴는데, 가장 사실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테마들이 뭐냐면은 결국 세 번째 방식을 차용하는 추리 테마들이 조금 좋은 평가를 대체적으로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 이런 방식의 어떤 평가들을 보면은 추리라는 장르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강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추리 테마들보다는 좀 더 이제 이런 방식들의 테마들이 지금 나와서 어떤 방탈출 시장에서의 약간 친절한 트렌드를 좀 따라간다는 것.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어의 이제 자체적인 이런 뭐 어떤 헤쳐나가고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짜여져 있는 스토리를 감상한다는, 그런 영화를 감상한다는 느낌의 테마들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추리라는 그 장르에서 가장 이제 이상적인 형태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오래된 추리 테마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립고나 더쿨로의 코난들 같은 테마들을 보면은 이 테마들은 이 제작하는 분들이 마치 추리 소설을 쓴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스토리를 짤 때 추리 소설을 짜놓고 이 결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공이 탐정인데 결말부에서 그 탐정이 이제 멋있게 추리를 해내잖아요. 네네. 이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근데 그 장면을 이 마지막에 문제로 제시를 함으로써 이 플레이어들이 그 탐정 역할을 하게 만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방탈출이랑 컨텐츠랑은 되게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게, 네네. 추리 소설을 쓴다라고 하면은 작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범인을 다 알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 증거 같은 거를 그 결말 부분에서 끼워 맞추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이 조금 억지스럽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셜록 홈즈 소설에서 뭐 셜록 홈즈가 담뱃재를 주워갖고 이 사람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이제 저희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과정이 조금 그런 식으로 억지스럽다고 해서 독자들이 별로 불만을 가지진 않죠. 왜냐하면 이 이유가, 저는 작가가 서술을 할 때 보여지는 단서랑 안 보여주는 단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너네는 이 추리소설에 거기에 이제 서술이 안 돼 있어서 몰랐겠지만 사실 이 현장에는 이런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다. 그리고 보통 뭐 셜록 홈즈 소설이나 아니면 뭐 우리 명탐정 코난 이런 거를 봐도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을 하는 게 일종의 클리셰 같은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이 추리 요소가 가미된 방탈출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테마들은 그 결국에 그 현장 안에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 퍼즐 팩토리에서 하는 크라임씬 같은 느낌으로. 그쵸. 그런데 제작자는 그거를 알아요. 이게 핵심 요소라는 거를. 이게 정말 이 추리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고, 너네는 이거를 갖고 이 최종적으로 범인을 추려내야 해. 이거를 알고 있죠, 제작자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희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추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게 중요한지 저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논리의 비약을 메꿔주는 게 이제 그 추리 소설에선 이 탐정의 지성이 되는데, 방탈출이라는 컨텐츠는 일단 시간 제한이 있고 그 시간 제한 안에서 이 추리를 해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다른 뭔가 단서가 하나만 있으면 이거는 뭐 추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뭔가 페이크 단서들이 있을 텐데, 네. 그 페이크 단서랑 진짜 중요한 단서를 구분해 내라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건데,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딱 가는 게 말이 되지만, 방탈출에서는 그거를 한 번에 해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테마들을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추리를. 아, 네. 그렇게, 예, 네. 약간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마지막에 추리로 이 탈출이 좌지우지되는 것 자체도 되게 저는 뭐 이거 약간 논외긴 한데 그것도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뭐 근데 이제 경성이나 그 대우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우시장은 따지자면 추리라기보다는 수사에 가깝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테마들은 중요한 정보가 뭔지를 플레이 과정에서 던져주죠. 네네. 그러니까 이 플레이를 해나가면서 뭐 문제를 푼다거나 뭐 장치를 작동시킨다거나 이런 걸 해나가면서 그 과정 안에서 중요한 단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네. 제대로 플레이를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그 추리를 시킨다기보다는 추리 과정 속에 플레이어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마지막에 탐정이 멋있게 추리를 해내는 이 과정에서 탐정의 머릿속에 사람을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들을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약간 따지자면 이 앞서 나온 그런 옛날 추리 테마들 같은 경우는 추리 게임을 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퀴즈북에서 뭐 그래서 범인은 누구일까요? 하는 이런 느낌이라면, 요즘 나오는 이런 경성류의 추리 테마 같은 경우는 탐정이 주인공인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런 영화에서 복선 같은 게 확실히 전달이 안 되면은 마지막에 결말을 알아도 되게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스토리 전달 중간중간에 결정적인 단서들을 잘 배치를 해놓고 그걸 잘 전달을 해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군요. 경성 같은, 네, 그래서 경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추리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마지막에. 네.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탐정이니까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야 하는데, 그 진상을 파헤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저희한테 재료가 다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살짝만 조합을 하면, 아, 그래서 진실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추리 행위 자체에서 오는 재미가 좀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 자체의 짜임새가 좋고, 뭐 빌드업이 좋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전달이 굉장히 잘 됐고, 스토리 전달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추리라는 장르의 관점으로 봐도 되게 재밌는, 잘 만든 테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샤이니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탈출에서 추리 테마가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그런 테마들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어떤 논리의 비약이 있는 추리를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령 시킨다고 해도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파일러 같은 테마처럼 좀 그 게임과 무관한 추가 재미 요소 정도로 들어가야
그게 맞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약간 그냥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그 코난이나 사립 같은 테마들을 다 실패를 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코난 2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를 한 25분 만에 다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문제를 25분 만에 다 풀고 이제 범인만 잡으면 끝나는 건데, 마지막에 범인 얘 아니야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얘 말고 딴 애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이제 한 1분 동안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 뭐 하자 하고 눌렀더니 이 게임 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허무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추리가 굉장히 뭐 너무나 짜임새가 깊어서 그 하나의 결론으로밖에 도달할 수 없냐 하면 그런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뭔가 이 게임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 추리라는 그 과정을 체험시켜주는 이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약간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방탈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다 풀었는데, 분명히 이제 샤이니처럼 이제 뭐 테마는 한 15분, 20분 내에 끝냈는데, 나와서 이제 추리 하나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 탈출률의 지장도 받고, 약간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막 고민한다고 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뚝배기 문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거는 음. 한 번 틀리면 실패니까. 그렇군요. 사실 저는 근데 그런 방식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유형을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크라임씬의 어떤 느낌을 주고자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크라임씬이, 이제 TV에서 방영된 크라임씬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한 시즌 한 2, 3쯤 가장 문제되었던 게 뭐냐면은, 단서가 굉장히 난잡한데 거기서 물증 하나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로 작용하는 그런 방송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크라임씬의 문제점이 아닐까라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지금 그대로 방탈출로 넘어온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도 퍼즐 팩토리 같은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크라임씬들은 보면은 핵심 재미 요소가, 그러니까 만약에 설사 내가 마지막에 추리를 틀려도 그 플레이 과정 자체가 재밌어요, 되게. 제가 많이 해본 한 3번 정도밖에 안 해보긴 했는데, 네네. 약간 상황극 같이 하면서 서로 취조하듯이 하고 하는 막 코스튬도 주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그 자체로 재밌어서 마지막에 추리를 실패를 해도 별로 아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깝네 정도가 끝인데, 네네. 이 추리 테마 같은 경우는 방탈출이라는 거는 어떤 큰 미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경성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친다. 이런 거대한 목적성이 있고 그 목적을 제한 시간 내로 빠르게 달성을 하는 게 이제 이 게임 방탈출 게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럼 추리 테마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추리 끝나면은 추리 실패하면 실패 이런 테마들은 그 앞에 있는 이 문제 같은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무리 재밌고 뭐 그런 것들이 재밌어 봤자 이 결국에 결론적으로 최종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어떤 이제 추리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아니요, 전 없습니다. 그리고 네네. 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추리 실패하면 실패 테마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추리를 잘 못하거든요. 네. 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저도 사실, 저는 근데 반대로 이제 좀 좋아하는 편이죠. 이제 좀 그러니까 되게 제가 난잡한 걸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난잡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좀 그렇습니다. 뭐 여튼 그렇고요. 이제 어떤 스토리의 완성도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 테마를 평가하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토리가 네. 그러니까 이 추리적으로도 주거로 봐도 재밌는데 스토리 자체도 되게 완성도가 높은 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뭐 이 옴니버스라고 하기는 또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개별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이 탐정이니까 당연히 용의자들을 보게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개별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어떤 그 하나의 큰 핵심적인 흐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성인데 네. 이게 개별 이야기들만 봐도 충분히 흥미로운 편이고 그 안에서 뿌려지는 어떤 복선 같은 것들도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후반부에 이제 결말 부분에 가면은 이 앞에서 나왔던 이 복선들이 깔끔하게 이제 딱 회수가 되면서 네. 그 마지막에 진상이 밝혀지죠. 딱 거기에서 오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죠. 이 되게 맞아요, 퍼즐 맞아요. 조각이 딱 맞춰지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짜임새가 굉장히 좋은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이 약간 아, 작은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큰 이야기가 되는 이런 것들.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완성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저는, 이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이 테마의 어떤 주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테마에 만약에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할 텐데, 이 테마에서 그런 요구하는 방식은, 장르를 내세워서 약간 조금 더 강조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테마를 결국 이 테마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면은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테마를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테마를 가까이서 보면은 분명히 수사극인데 멀리서 보면은 시대극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이제 처음에 플레이어에게 전달하는 건, 이제 접근하는 것은 수사물로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초반부 이제 어떤 문제 스타일만 봐도 알 수 있지만은 수사물로 접근해서 이제 스토리에 대한 각인을 시켜주죠. 이거는 분명히 수사물이다 라고 각인을 시켜주는 형태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게 그래서 주인공이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근데 분명히 이제 능동적인 추리를 요구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가게 되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주인공은 제3자가 되어버려요. 그런 위치를 이제 딱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배치를 왜 테마에서 요구했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플레이어에게 접근하는 것은 이제 경성이라는 배경과 탐정이라는 다소 맞지 않은 어떤 생소한 소재들의 결합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처음부터 만약에 근데 처음부터 만약에 이런 주제가 공개된 상태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테마는 굉장히 뻔한 테마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불사하고 위치를 뒤바꿈으로 있어 먼저 이제 수사물의 기법을 보여줌으로 있어 이제 뒤에 있는 어떤 주제의식 같은 거는 임팩트로서 이제 작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주제의식을 꺼내놓고 시작을 했다라면 이 테마는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제 어떤 주제를 계속해서 이제 내포시키면서 결국에는 완성시키잖아요. 그래서 임팩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가장 크게 와닿은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어떤 이제 추리에 대해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간 옴니버스 스타일도 있다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추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진행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용의자들의 정보가 하나같이 이제 플레이어들의 어떤 관심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해서 플레이어들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이제 던져주는 거죠. 이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이제 용의자를 좀 더 용의자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계속 던져줌으로써 이제 플레이어들을 사실 주제의식과는 이제 멀리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결국에는 이제 주제의식에 대한 임팩트를 좀 더 크게 하는 구성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됐던 게,
아까 말씀하신 이 개별 용의자 내지는 우리 그 스토리의 등장인물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물들에 대해서 설명이 막 구구절절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타 추리물처럼 이 사람의 뭐 인적 사항을 뭐 이 사람의 뭐 나이는 얼마고 직업은 뭐고 예 뭐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뭐 특징은 어떤 게 있고 그런 거를 주지 않고 굉장히 그 간결하고 깔끔하게 이제 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등장인물들이 개별 인물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확실해요. 아,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얘는 뭐 직업이 뭐고 성격은 어떻고 얘의 어떤 특징적인 뭐 얘의 특징은 이런 거야라는 거를 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거를 근데 만약에 문서화 시켜가지고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 당연히 이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되게 깔끔하게 나레이션이나 어떤 공간의 구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갖고 이거를 표현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이 부분이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되게 한정된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 캐릭터를 구축을 한다는 게 이 전달력 측면에서는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이게 아,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스토리에서 플레이어들한테 어떤 걸 전달해야 되고 어떤 거는 전달할 필요가 없는지를 정말 확실히 알고 있는 테마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어떤 스토리에서 나타내는 이제 그런 공간이 전개되면서 주제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계속 이제 풍기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이제 풍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이 모든 교집합이 한 군데로 뭉쳐지는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펼치면서도 그는 이들의 교집합을 이렇게 딱 만들어준다는 것이 이제 테마를 하나로 엮어주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같이 중심 주제를 어필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난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전혀 거리낌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의자들의 어떤 캐릭터성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샤이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용의자에 대한 뭐 신상 정보 막 이런 게 공개된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런 정보들이 막 이렇게 하나 이렇게 구축이 돼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약간 보기 싫은 측면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야기 속에서 용의자들의 정보를 좀 담아 놓음으로써 어떤 캐릭터성을 뚜렷하게 부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용의자들마다 좀 주어지는 지문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주어진다던가 혹은 이제 그쵸. 용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연출들, 그런 연출들이 이제 용의자를 좀 뭐랄까 특정 지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이런 방식으로 캐릭터성을 굉장히 보필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팀 한잔의 쿤님이 채팅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경성에 이제 인적사항이 나오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약간 부정확하게 말한 것 같은데, 네네. 인적사항이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용의자 리스트 같은 게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막 구구절절 써져 있지 않다는 거. 다른 네네. 그 어떤 추리를 해야 되는 그 테마들처럼 그러니까 얘의 이제 인적사항이 이제 A4 용지에 빽빽하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필요한 것들만 써져 있고 나머지는 이 플레이 과정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된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말하고 싶었었어요. 네, 맞아요. 그 간단하게 이제 나오긴 하죠. 근데 이게 네네. 엄청 과하진 않은 느낌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실 제가 조금 느낌이 이제 테마에 대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제 역시 엔딩인데, 그쵸. 네. 근데 이제 엔딩을 뭔가 크게 색다르진 않아요. 크게 색다르진 않은데 이런 방식으로 굳이 만들었어야 했나를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방식의 엔딩을 추구하는 테마들이 사실상 까놓고 보면은 별 얘기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재밌으라고. 약간 이런 방식을 추구하는 테마들 많기 때문에 굳이 이 테마도 왜 이런 방식으로 엔딩을 이제 구성을 해놨냐라고 물어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시대물과 수사물의 조율점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조율점을 찾아서 이는 사실 이제 스토리를 꾸준히 따라왔다면은 분명히 이제 플레이어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치우칠 수 있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답정너식으로 주어지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방식의 엔딩을 추구하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수사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 네. 이게 결말 부분에서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리라는 거랑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는 어떤 능동적인 행위를 사람들에게 하게 만드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위를 하냐 안 하냐가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 결말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공상을 해서 스토리를 더 추리를 해서 스토리를 더 채워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거의 모든 스토리가 결말 부분에서 전달이 되는데, 이 전까지는 이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보면 이 추리를 하는, 그러니까 이 사건과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무관한 입장에 있죠. 제3자의 입장에 있는데, 네네. 마지막에 그 능동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 플레이어가 그때서야 비로소 스토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 스토리 라인,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자기가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무리라고 하긴 좀 뭐하고, 하여튼 이 이야기에 이 플레이어의 어떤 그 능동적인 행위가 개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플레이어들이 스토리의 일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결말부에서 약간 몰입감이 떨어지는 테마들이 되게 많은데, 이 테마는 딱 이런 결말을 취함으로써 결말부에서 오히려 몰입감을 높여준 게 아닌가 라고 저는 그 부분이 그리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석입니다. 어떤 방식의 결말을 놓고 이제 보더라도 이 테마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테마가 가지고 있는 공간 구성이 굉장히 독특하다. 아, 그쵸. 네, 이거를 사실 처음부터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테마의 전체적인 구조를 들여다보는 게 이제 사실 처음부터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가능이 한데, 이런 구조를 굳이 짜놓은 이유가 뭐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방의 구조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이 일반적인 방의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 넘어서 방 나오고 방 넘어서 방 나오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방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구조를 굳이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이제 어떤 자신들 이제 로컬 매장 특유의 어떤 그런 특이성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특이점, 우리 테마는 이렇게 특이하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개성을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거죠. 이제 방과 방 사이를 어떻게 이제 엮어줄 것인가. 이제 방과 방 사이가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한 테마들이 많은데, 이제 방과 방 사이들을 이제 굳이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떤 과정을 중요시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실 이제 경성은 스토리를 어필하면 되는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굳이 막 크게 어떻게 쓰지 않아도 스토리 라인대로만 이렇게 잘 따라가면은 이제 딱 완성이 되는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설계가 되게 잘 되어 있는 테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사실 스토리를 크게 어필하는 테마는 사실 공간 구조를 굳이 이런 방식으로 짜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가 그러니까
이거 스포 안 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이제 공간, 이제 공간에서 공간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일 텐데, 이 테마는 사실 방의 내부가 아니라 방의 외부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방의 내외부를 같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플레이어의 동선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의 동선을 사용해서 좀 더 테마를 입체감 있게 만들었다. 이게 테마의 힘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았어요. 저 입체적인 느낌. 네.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저는 이제 그 경성 같은 테마는, 그러니까 경성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쉬운 점이 그러니까 스토리에 정말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별로 아쉬운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문제 같은 부분도 되게 그러니까 나름 재밌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이 소품도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했던 것 같고, 네네. 인테리어도 이게 아까 그 인테리어를 그러니까 어필한 이유가 이제 이 수사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인테리어 자체도 되게 훌륭해요. 그러니까 경성하고 오신 분들은 정말 입을 모아서 인테리어가 진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약간 소소한 연출 같은 것들도 좋고, 그래서 정말 약간 육각형 테마? 이 능력치를 만약에 매긴다라고 하면은 정말 육각형으로 꽉 차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쉬운 점을 딱 하나만 꼽자면은 네. 경성에는 어떤 핵심 문제라던가 어떤 임팩트 있는 핵심 연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스토리의 네네. 큰 줄기가 정말 좋았는데, 딱 경성하면은 떠오르는 약간 시그니처가 되는 어떤 문제나 연출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냥 전체적으로 테마가 주는 그 인상이 되게 깊었던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경성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한 방이 약간 임팩트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딱 그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분명히 이제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약간 인테리어를 본다던가 혹은 이제 문제를 본다던가 해서 그 문제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어렵거나 혹은 이제 발상의 이제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임팩트가 그냥 개별 요소의 임팩트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많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딱,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프리미엄 그러니까 요즘 많이 나온 그 프리미엄 테마들 같은 걸 보면 딱 그 시그니처가 되는 그 어떤 연출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혀 아쉽진 않았어요. 전체적인 짜임새가 너무 좋았어서. 그렇죠. 그렇군요. 저는 그 사실 구조가 뭐 어떤 이제 매장 운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냉난방이 잘 되는 그런 구조라서. 편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성에 대한 얘기를 모두 다뤄봤고요. 지금 11시 정도인데 아마 앞으로 한 30분 정도 꼬레아우라를 조금 더 아마 다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바로 꼬레아우라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꼬레아우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구설수가 많은 테마 중 하나죠. 이제 어떤 인기 있는 테마들 중 이제 인기 있는 테마들이 거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분명히 이제 꼬레아우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테마고, 이제 아까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시간대는 개화기가 아니라 현대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개화기가 지속되었을 때 얘기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대체 역사물이죠.
그렇죠. 대체 역사.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대체 역사물. 네. 네. 2019년 이제 하반기에 오픈해가지고 한 75분의 제한 시간을 갖고 있는 테마고요. 이 테마가 굉장히 독특한 건 또 이제 한 매장 한 테마라는 거가 있죠.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50분마다 입장을 A, B로 나누어서 시킴으로써 이제 방탈출이 그냥 한 시간을 통째로 그 팀이 쓰는 게 아니라 공간을 두 팀이서 나누어 쓰면서 진행한다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저기 이제 그런 되게 부분이 있었다고. 특이한 방식이죠. 네, 그렇죠. 이 테마의 평수를 제가 딱 듣고 먼저 갔는데 분명히 이런 평수라면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었던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이슈 같은 게 되게 많았던 테마기도 하죠. 분명히 이제 소재 자체도 약간 국뽕을 부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국뽕으로 부를 수 있는 그쵸. 그런 소재이고, 어떤 관련 영화도 있었어요. 이제 분명히 이제 컨셉을 따온 것 같은 영화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코드K 홍대점이라는 거죠. 아, 이제- 정말 몇 년 전부터 언제 처음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막 2018년 막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이제 입문한 지는, 그 2018년쯤에 입문하지 않아서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미지의 방탈출이라고 해가지고, 뭐랄까, 이제 안 나오는 방탈출들을 약간 세 개를 꼽아놓은 게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히든케이스 3였고, 하나는 이제 화성탐사선의 임무, 그리고 또 하나가 홍대코드 K였다고, 그렇게 와, 들었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홍대코드 K가 나오자마자 많은 매니아분들이 굉장히 환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서 화성탐사선. 아, 진짜 너무 지금 화성으로 테스터가 가 있다는 음,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화성탐사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잠깐 세자면은, 화성탐사선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많이 없었는데, 오늘 유럽횡단을 제가 하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유럽횡단 야간 열차를 아, 하고 열차 나니까. 진짜 재밌죠. 열차 진짜 재밌었어요, 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은 화성탐사선을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 싶은데, 또 요즘에 또 미싱 다녀오신 분들은 화성탐사선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아, 근데 뭔가 이거는 그러니까 주제랑 관련 없는 서이름 얘기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러니까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근데 나오기만 하면은 진짜 또 역대급 테마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네네. 이게 몰라, 이건 그냥 저의 뇌피셜이긴 한데 네네. 서이름이 한 2018년 중순 그쯤까지만 해도 서이름이 되게 좀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열차가 나오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굉장한 위치에 있던 매장인데, 근데 이제 지금 서이름의 입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보다는 확실히 위상이 많이 추락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서이름보다 그러니까 서이름이 자랑하던 이 대자본에서 오는 이 스케일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라가는 매장들이 이미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서이름의 어떤 이 그러니까 서이름이 테마를 만드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분들은 정말 정말 프리미엄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지점도 거의 많이 안 내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거점마다 하나씩 내는, 그러니까 되게 얌전히 낸, 비트포비아가 던전을 내듯이 되게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지금 방탈출 기준에, 예전에 서이름이 잘 나갈 때 말고 지금 방탈출 기준에서 봤을 때 정말 본인들 기준에서 와, 이거는 진짜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다 싶을 때 오픈을 하지 않을까 라는 네. 그런 저의 그냥 뇌피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홍대 코드 K에서 이제 서이름으로 빠졌는데, 네. 아, 네네. 이제 딱 바로 잡자면은, 여튼간에 이제 그런
이제 말을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그런 방식의 그런 이제 매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또 근데 이제 홍대 코드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강남 리뉴얼을 좀 빠르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아마 강남점이 리뉴얼 되나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이제 매니저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라서 이제 강남점이 이제 아마 뭐 테마를 추가적으로 공사하면서 이제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그걸 대박. 네 이제 코드 K도 좀 이제 발을 넓혀가는 시기가 아, 2020년에는 아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너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일- 일단 그럼 이제 테마 얘기로 들어와서 네네 그 꼬레아우라에 대해서 일단 그 전체적인 저의 느낌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게 그 정말 프리미엄하죠. 정말 거대하고 멋있는 테마인데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대놓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일단 근데 홍대 푸드케이가 하드웨어가 진짜 말도 안 되긴 하죠. 일단 너무 이 테마 자체가 너무 넓고 맞아요. 그 자본도 진짜 많이 넣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정말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네네 이 뭐 연출이나 이 테마의 구성이나 스토리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익숙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껏 네 많이 봐왔던 스타일로 그 테마를 진행을 했죠.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 다른 대다수의 프리미엄 테마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나왔던 대다수의 프리미엄 테마들이랑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는 지점인 게 다른 테마들은, 그러니까 다른 매장들에서 막 70분, 80분 이런 테마들을 낼 때는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 테마들은 거의 다. 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죠. 더 막 삐까번쩍한 장치를 넣고, 더 멋있는 연출을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나온 프리미엄 테마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 새로운 시도에 약간 테마가 집중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도를 더 잘 전달하고 더 잘 보여주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꼬레아우라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해서 만든 테마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신감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면은 잘할 수 있다. 그렇네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엄청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이 네네. 테마가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평이 뭐 안 좋은 것까지도 아니고 평이 그냥 뭐 평범한 꽃길이네 이 정도 평이 나왔으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테마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정도의 평이 나오면 안 되고 이 정도로 투자한 테마는 무조건 진짜 이 메가 히트를 쳐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네네. 근데 이제 그런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해서 그 우리가 잘 만들던 우리가 잘 만들던 문제, 우리가 잘 쓰던 장치를 이용한 연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재미를 뽑아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선택이었고 네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봤을 때 그 자신감은 굉장히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좀 세부적인 얘기로 들어가자면은 네. 저는 꼬레아우라에서 이게 뭐 정말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뽑고 싶은 거는 스토리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꼬레아우라는 이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건 정말 대놓고 국뽕 테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이거 꼬레아우라란 제목을 보고 이게 국뽕이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없겠죠. 네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뽕이라는 장르를 되게 안 좋아해요. 그, 네네.
그러니까 뭐 장르를 가리지 않고 영화든 아니면 뭐 드라마든 물론 방탈출도 포함이죠. 그냥 이런 장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술 작품 같은 거에서 국뽕이라는 걸 쓴다는 거는 되게 편하게 날로 먹고 싶다라는 의미로 저는 보통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치트키죠, 치트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비유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국뽕을 뭐 별로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생각이 없으신 분들에게 저의 느낌을 전달을 드리자면 이 아픈 부모님이라는 기믹을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데 스토리는 되게 뻔하고 몰입감은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를 고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갖고 국뽕물들은 기본적으로 그 스토리의 짜임새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는 스토리는 대충 짜도 사람들이 어차피 스토리를 좋아하니까 그거 말고 더 뭐 예를 들어서 방탈출이라고 치면은 더 연출이나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쓰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스토리는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서 짜낼 수 있는 스토리도 어차피 뻔하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꼬레아오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뽕물의 기조를 따라가고는 있는데 일반적인 국뽕 테마들이랑은 달라요. 뭐 독립투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테마들이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꼬레아오라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어떤 뭐 하나의 영웅이나 위인 이런 사람들을 갖고 풀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어떤 영웅이나 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평범한 개인이 어떤 이 영웅적인 행위를 해낸다라는 이런 스토리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 몰입감에, 그러니까 이 꼬레아 오라라는 테마에서 스토리의 몰입감이 바로 여기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하는 과정을 다룬 테마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꼭 안중근 의사가 아니어도 뭐 윤봉길 의사 얘기도 있고 뭐 그런 테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테마들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뭐 아무리 여러분이 뭐 안중근 의사가 되고 아니면 안중근 의사의 조력자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해봤자 저희는 본질적으로 관찰자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절대 안중근 의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몰입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꼬레아 우라의 설정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굉장히 평범해요. 그 능력 면에서도 뭐 평범하고 그냥 그 살아온 삶이나 뭐 그 사람의 어떤 집안 배경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시대 배경에서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네. 시간적인 배경 자체도 현대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누가 주인공이어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는. 그래서 저희가 주인공이어도 말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 측면에서 다른 일반적인 국뽕을 다루는 이 방탈출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국뽕물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거대하게 보면 국뽕물이지만, 동시에 이 주인공 개인의 서사도 굉장히 잘 풀어냈다라는 점이 정말 스토리적으로 정말 대단한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위인의 측면이 아니라 이제 본인의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의 얘기를 함으로써 좀 더 이제 플레이어들의 몰입감을 유도한다라는 얘기로 좀 그렇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군요. 이제 저는 이 테마의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조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플롯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테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어떤 역사를 다룬 테마들 중에서도 굉장히 통쾌함이 있을 만한 구성을 갖고 있는 테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방탈출을 교육의 의미, 그러니까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꼬레아오라야말로 교육의 의미를 겸하고 있는 테마가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테마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방탈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교육과 관련된 입지가 충분히 이제 설 수 있음을 증명해낸 그런 테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게 자신감 있고 도전적인 테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반대 방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역사물이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국뽕이라는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는 애국심 고취의 측면에 있어서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그런 컨텐츠가 분명 사람들에게 호불호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한 07년도쯤에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가 개봉할 때쯤에 만약에 이런 테마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있던 사람들은 그 테마를 보면서 분명히 굉장히 바로바로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지금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애국심 고취를 위한 컨텐츠들이 지금까지 저희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어떤 완성도의 측면에서 정말 눈 뜨고는 못 봐줄 약간 애국심팔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인식 자체가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쿼드 K는 이런 테마를 굉장히 자신들의 큰 프로젝트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를 만들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벌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쓰는 테마들, 그러니까 돈벌이용으로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 사이에서, 그런 인식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큰 프로젝트의 테마에서 이제 인식이 좋지만은 않을 그런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코드K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하드웨어의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주제에 자신이 있는 도전 정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국뽕 얘기를 좀만 더 하자면은, 네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이 테마의 포스터와 제목을 보고 저는 정말 기대감이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네. 일단 이 국뽕 자체를 제가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과연 이게 아무리 뭐 코드K가 힘을 바짝 주고 만들었다고 해도 이게 과연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특정은 안 하겠지만 제가 그 국뽕을 다룬 모 테마에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예, 모 테마에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도 그런데 방탈출도 뭐 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뭐 문제 같은 게 재밌어도 이 방탈출에서 할 수 있는 이 서사라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이 국뽕이라는 거는 결국 나랑 안 맞는 이 컨텐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꼬레오라도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그때 꼬레오라를 제 지인분들이 테스터로 갔다 오고 나서 막 진짜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네네. 말도 안 되는 테마가 나왔다라고 해서 저는 그때도 기대를 안 했고 사실 입장하기 전에도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좋았고, 그게 결국에는 이 스토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주제의식적인 측면도 그 측면인데, 어쨌든 이 방탈출 자체로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 스토리적인 부분이 더 빛난 게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 테마는 너무 칭찬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좋았던 건 공간 활용. 공간 그러니까 활용. 굉장히 시원시원하죠. 테마 안에 그 개별 공간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방들이 되게 널찍널찍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 전체 면적이 큰 테마라고 해도 이걸 개별 공간을 잘게 쪼개다 보면은 네. 그 공간감이 안 느껴지죠. 이게 뭐 테마가 20평이 넘어가더라도 만약에 20평인데 방을 뭐 10개로 쪼갰다 하면은 평균 2평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2평에서는 공간감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코레오라 같은 경우는 그 선을 되게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쪼개긴 했는데 각각의 공간에서 충분한 이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네네. 했다라는 그 측면도 있고 불편함도 전혀 느껴지지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개별 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동이나 아니면 뭐 사람이 많아서 느껴지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공간을 다양하게 만들려는 어떤 욕심을 오히려 안 내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공간을 뽑았다라는 측면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또 문제풀이 과정에서 단서나 장치 같은 것들이 주어지는데 네네. 걔네들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주어지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되게 평범한 장치인데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어떤 방탈출을 가도 하나쯤 있을 법한 그런 장치들인데 그 장치가 그냥 이 소박하게 소박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하게 그 작동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보기도 좋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시원시원하게 주어지는 크게 주어지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그 부분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플레이어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 맞아요. 공간을 네. 넓게 넓게 쓰는 거랑 이 단서를 크게 크게 주는 거랑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당연히 공간은 이제 불편함을 배려한 거고 네네. 그 단서를 크게 주면은 병풍이 안 생기죠. 테마 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테마 안에서 소위 말하는 병풍이 생기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4명, 2명이서 가면 그런 일이 잘 안 생기는데 뭐 네네. 4명이서 간다, 5명이서 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 지문이 작게 나오면은 그 지문을 다 같이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많아봤자 한 2~3명밖에 같이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걸 먼저 본 사람이 그 문제를 바로 풀어버리면 그 뒤에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 기회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문을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고 나서야 다시 읽어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병풍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서나 장치 작동 이런 것들이 크게 되면은 병풍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모두가 다 이 똑같은 시점,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그 단서를 볼 수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문제도 다 같이 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큼직큼직한 것도 있고, 어떤 그 액티비티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 테마 안에서 모두가 재밌게 즐기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설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것 같네요. 제로월드에서 나레이션을 엄청 크게 쓴다던가. 약간 그런 아, 그쵸. 부분이랑, 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저는 약간 크게 쓴다고 하시니까 제가 생각난 거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초반부의 어떤 그 메인 플레이스와 후반부의 메인 플레이스가 거의 실물 크기로 디자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크게 쓴다라는 걸 이제 공감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 지문의 크기보다도 그 지문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중시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문이 되게, 이 상황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잠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잠입을 한다고 했을 때 잠입을 하는 사람끼리 말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그쵸. 뭔가 독백이나 대화체가 주어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냐? 그러면 이제 잠입을 하는 사람이 안내문이나 주의문 같은 약간 딱딱한 어체의 지문을 받아가지고 그걸로써 해결을 함으로써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몰입감을 더 주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음, 꼬레오라가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문이 상황마다 정말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반부의 어떤 장치들로 주어지는 그런 엄청 큰 지문, 그 지문들이 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문이 주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주어진다는 건데, 문제의 단서를 주어주는 방식 자체가 초반부도 그렇고 중반부도 그렇고 후반부도 그렇고 전부 다 달라요. 특히 이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테마의 시점에서
거기서는 아예 그냥 지문을 전무하고 약간 상황 그 행위 자체를 지문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맞아요. 보면서 약간 어떤 지문의 형태 자체가 몰입감의 측면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테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치에 대해서 더 제가 이제 어떤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그 코드K가 엄청 크게 장치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제 방탈출에서 대표적으로 쓰일 만한 장치를 이제 강남점에서 많이 썼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장치류의 테마라고 하면 코드K가 대명사가 돼버린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강남점이랑 홍대점이랑 정말 장치의 느낌만 비교하자고 보면은 비슷해요, 되게. 그래가지고 홍대점에서 꼬레오라를 하면서도 강남점의 그런 코드K만의 장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네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섬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예를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그 홍대 쪽에 강남 쪽에서 가장 호평을 받는 테마 중에 이순신이 있잖아요. 그 이순신 네. 테마가 왜 호평을 받았나라고 하면은 코드K의 장치에 그 큰 소리가 가장 어울리는 테마여서 받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막 쾅쾅쾅쾅 되는데 그게 해전이라는 컨셉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다른 막 엄청 막 조용하게 잠입하는 테마에서도 쾅쾅대고 이러니까 코드K의 장치는 다 그런가 보다 약간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순신에서만큼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홍대에 있는 홍대 코드K도 약간 그런 장치를 쓰는 데 있어서 분명히 쾅쾅쾅 소리가 나면서 뭐든지 간에 코드K 장치니까 엄청 큰 소리가 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장치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그 소리를 쓰는 방법을 약간 배웠다라는 느낌이 엄청 강하게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어떤 삑딱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소리가 크게 나는 장치들이 이제 그런 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문을 열 때에도 쾅쾅쾅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약간 스르르륵 열린다든지 스르륵 열릴 때는 스르륵 열리게끔 이제 볼륨을 낮춰서 진행이 되고 어떤 큰 소리가 나야 될 때 그러니까 테마 안에서 분명히 큰 소리가 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초반부나 후반부 측면에서 큰 소리가 나야 될 때는 분명히 큰 소리가 나는 이유를 주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마 안의 상황에서 큰 소리가 나는 상황을 주어줌으로 인해서 이 소리 자체가 테마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득하고 있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런 소리 자체를 신경 쓴다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저희가 초반부에 엄청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큰 소리를 유발하는 소품이 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소품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던가를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코드K가 어떤 강남점에서 홍대점으로 넘어오면서 소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테마를 디자인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러니까 저는 제일 감탄한 게 네네. 처음에 아까 말하신 그 처음에 이제 그 큰 소리가 나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네. 결말부에 연출적으로 나오는 그 부분 이 두 군데에서 저는 그러니까 장치 측면에서는 거기서 제일 감탄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이게 그 장치들이 되게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맞아요. 원리만 보면은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어느 방탈출 매장을 가도 하나 정도는 있을 법한 그런 장치들이에요. 네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평범한 장치들이죠. 그 어떤 복잡한 코딩이 들어가는 그런 장치도 아니고 이 코드K에서 새로 만들어낸 장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장치방들에서 많이는 아니고 장치방들에서 사용하는 그런 신기한 장치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엄청나게 평범한 장치들인데 그거를 쓰는 방법이 진짜 기가 막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방식으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장치를 사용했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뭐 요리사들을 얘기를 할 때 네네. 제일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재료로 특별한 요리를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재료를 갖고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게 정말 훌륭한 요리사다. 이런 뭐 얘기가 있잖아요. 뭐 미스터 초밥왕 같은 만화 보면은 계란 네. 초밥을 잘 만들어야 뭐 그 초밥집이 맛있는 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탈옥 테마를 잘 그러니까 만들어야 방탈출이 뭐 제대로 된 그쵸. 방탈출 그런 카페냐. 네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 정말 기초적인 거를 진짜 기가 막히게 쓴 문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그만큼 훌륭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기발했다라기보다는 이 그 정말 잘 설계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런 예. 그리고 정말 이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결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맞아요. 이 꾸레오라의 결말부를 보면은 이 어떤 거대한 서사가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국뽕과 관련된 이 거대한 서사가 있는데 그게 끝나면서 동시에 이 주인공의 개인적인 서사도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죠. 거대한 서사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인 서사도 마무리가 되죠. 근데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제 주변에는 꾸레오라 하고 나서 감동받았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몰입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굉장히 숭고한 일을 해낸 사람의 이야기를 볼 때도 감동을 받긴 하는데 방탈출이라는 거는 관찰자 입장에서 무언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을 하는 콘텐츠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에서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려면 이게 정말 지금 나의 얘기일 수 있구나라는 뭐 이게 아니면 내지는 이게 지금 내 얘기구나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관찰자 입장에서 아무리 그 감동을 주려고 해도 감동을 받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디어마르시 같은 테마는 이게 네. 스토리가 정말 좋지만 스토리에서 감탄은 나오지만 감동을 받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본질적으로 그 서사를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죠. 이 소설이나 영화 이런 거랑은 다르게 네. 방탈출에서는 이거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뭐 얘기를 해나가 봤자 이 결국에 그러니까 전달할 수 있는 분량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꼬레오라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굉장히 간결해요. 보면은 이 핵심적인 포인트는 굉장히 간결한데 이 스토리를 후반부에서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서 굉장히 개인적인 스토리로 갖고 오게 돼요. 이 거시적인 거대한 서사를 개인적인 서사로 갖고 오게 되죠. 네네. 딱 이 부분이 정말 플레이어한테 피부로 다가오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이 스토리가 어떤 그렇습니다. 독립투사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인공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내가 뭐 독립투사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또는 독립투사의 조력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스토리 설정상에서의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 근데 이 주인공은 굉장히 몰입하기 쉽고 나라고 해도 크게 막 이상하지 않은 그런 주인공을 내세워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킴으로써 이 몰입감과 이 감동을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은 다른 어떤 역사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이 행위의 결과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중근 의사의 이걸 주제로 했다 하면은 결국에 이거는 성공하겠지.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테마에서 하는 행위들은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플레이어가 내가 지금 이 짓을 해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게 바뀌고 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지 이거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이 부분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방탈출에서 이 다음 방이 궁금하다라는 게 되게 저는 이 재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그러니까 뭐 제이씨님도 그러실 텐데 방탈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다음 방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다음 방이 궁금하겠죠. 당연히 뭐가 나올지 전혀 모르니까, 네네.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네, 방탈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런 예측을, 근데 방탈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아예 안 궁금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네, 다음 방이 당연히 뭐겠지, 내지는 이 다음 방에 뭐가 있든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이런 식이에요. 이 다음에 뭐가 있지가 별로 안 궁금한 거죠. 네네. 근데 이 호기심이,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구성이 뻔할 수도 그러니까 뻔한 테마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타로 테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철창에서 나가면 당연히 뭐 간수실 같은 데 가겠죠.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든가, 아니면 뭐 벽 뒤에 그 포스터를 뜯으면 나오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나가든가 이렇게 하겠죠. 이런 거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처음 보는 게 아닌 이상. 네. 근데 그 그러니까 이런 뻔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 공간에서 일이 끝난 다음에 다음 공간이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음, 근데 이 호기심이, 그러니까 다음 방에 뭐가 있지라는 이 호기심이 있냐 없냐가 저는 몰입감에 정말 큰 차이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꼬리아우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음 방이 뭔지 예측이 잘 안 돼요. 그 네. 구성을 보면은 이 구성이 첫 방에서 그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그 다음 구간에서 이제 또 그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때 되게 예측이 안 돼요. 이 다음에 뭐가 있지가 잘 생각이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동시에 호기심도 자극을 하죠. 음, 그 근데 이제 이게 그 방에 다음 방에 뭐가 있지, 이것도 이건데, 그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방탈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라면 이게 장치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격이 있으면은 벽에 어떤 이격이 있으면 여기가 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동그란데 이격이 있으면 아 나중에 여기다가 뭐를 올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꼬레오라는 이 장치 마감을 되게 꼼꼼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장치를 장치답지 않게 쓰는 거죠. 네네. 그 이격 같은 거를 잘 가려가지고. 그리고 동선상의 설계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는 장치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플레이하는 과정에서는 거길 굳이 유심히 보지 않게 설계를 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 호기심 자극과 예측 불가능, 이런 것들에서 오는 재미도 되게 잘 잡은 테마가 아닌가 싶었어요. 어, 저도 그런 측면을 엄청, 뭐랄까, 그, 후반부에 어떤 그 공간에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진행하는 일 자체를 거의 알 수가 없는 그런 아, 상황이, 그쵸.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예측 불가능한 연출이나 뭐 구성 같은 거에서 오는 재미가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아 당연히 내가 이걸 하면 저 위에 있는 저 함이 열리겠구나, 이거를 아는 거랑, 내가 이거를 하면 뭐가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에 있던 잘 안 보이던 함이 열리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 임팩트가. 네네. 아니면은 또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그 문제를 풀 때 뭐 세그먼트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이 진열장에 굉장히 수상하게 놓여져 있는 어떤 뭐 컵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액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나중에 문제풀이에 쓰이겠구나라고 하는 거랑, 네. 나중에 단서가 나와서 이게 문제에 쓰이는 거였어라고 하는 거랑은 정말 이 느껴지는 재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와우 하는 그 포인트가 있냐 없냐 이 차이인데, 근데 이제 이게
뭐 문제의 예시를 들면은 이거는 뭐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장치나 연출로 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인풋 대비 효율이 굉장히 낮은 일이에요. 그걸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건. 네네. 그러니까 저번에 그 단점 얘기할 때도 했던 얘기인데 그 어떤 함 하나를 숨긴다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설계 단계부터 그 함을 이 매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뭐 함이 열리는 거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풋 대비 효율이 굉장히 낮고 자본을 써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코레아 오라는 그걸 굳이 한 테마인 거죠. 그냥 연출적인 효과만을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약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예측이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는 거는 이제 저도 약간 엄청 많이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사실 이제 마지막 공간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때만큼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한 목적성이 명확해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설마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사실은 그런 처음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100% 느낄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과다하죠.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과다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연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100% 자신하는데 그런 어떤 부분을 이제 아예 깨버림으로써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임팩트를 주는 부분이었던 거고. 네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이제 일반적인 방탈출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제 찰나의 어떤 그런 설마 하는 생각을 유도하는 방식 자체가 거기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네, 맞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어떤 큰 연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연출 자체가 굉장히 시각적으로 화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플레이어들의 혼을 쏙 빼놓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 테마를 하고 나서 어떤 분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테마 연출이 모 테마의 연출과 너무 똑같지 않냐? 너무 흡사하지 않냐? 물론 이제 두 테마를 다 하신 분이라면 아실 테지만은, 그 모 테마의 연출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로 신선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렸어요. 이거는 연출을 어떻게 하냐는 똑같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샤이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장치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꼬레아오라에서도 그대로 이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연출을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똑같은 거지, 이 연출이 의미하는 그 어떤 뜻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 그 테마는 이제 둘 다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것에 대한 이제 변경점이 있는 건데, 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바꾸는 테마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어 자신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테마고, 이 테마는 뭐냐면은 상황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테마가 바뀌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경을 하는 연출을 하는 것은 이제 테마가 바뀌는 게 그러니까 내 변화가 아니라 이제 테마 자체의 변화인 거죠. 상황과 배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이 테마가 주고 있는 어떤 연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어떤 연출을 써야 됐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상황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되게 꼼꼼하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딜 봐도.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지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하게 이제 연출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굳이 그렇게 큰 연출을 써가면서까지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이제 이제 코드 K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의 능력인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문제 측면인데, 네네. 꼬레아우라는
따지자면은 문제 푸는 테마라기보다는 좀 체험형들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체험형 방탈출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 푸는 재미가 핵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네네. 거대한 인테리어와 거대한 연출 그리고 다채로운 장치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높은 몰입감이 있는 그런 테마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문제풀이 그러니까 자물쇠를 푸는 이 행위보다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게 주가 되는 테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 체험형 테마를 추구하는 체인으로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제 제로월드 그리고 예전에 서이룸 이 네. 정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두 군데를 뽑고 싶은데 이 그러니까 이 제로월드나 서이룸은 제가 두 군데 다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정말 애정하는 체인들인데 네네. 이 두 군데 다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네, 그러니까 그 맞아요. 호불호가 갈리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매장들이 문제가 그러니까 뭐 장치도 되게 화려하고 인테리어도 화려하고 정말 다 좋은데 이 문제가 소위 말하는 그 1세대 문제 그러니까 이 컨셉과 문제가 조금 유리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테마 안에서 안 풀어도 되는 그냥 이 문제지를 그냥 갖고 나가서 밖에서 풀어도 되고 이게 어떤 컨셉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많이 호불호가 갈리죠. 네네. 아니면 그냥 문제 자체의 어떤 완성도가 조금 낮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합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꾸레오라 같은 경우는 그런 체험형 방탈출의 이 형식을 채용을 하면서도 이 문제도 되게 깔끔해요. 깔끔하고 되게 재밌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꾸레오라를 하고 나서 그 약간 문제 푸는 맛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이 문제가 별로였다라는 분들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타 체험형 테마들이랑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본 문제를 포함한 그러니까 문제로 대표되는 이 기본기적인 부분.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제가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러니까 꼬레오라가 문제가 되게 부각되는 테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문제라는 그러니까 문제가 깔끔하다는 부분이 이 어떤 기저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꼬레오라까지 다 다뤄봤고요. 이제 11시 50분이네요. 딱 이제 한 2시간 정도를 진행을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평을 해야겠죠? 아, 네. 네. 먼저 하실래요?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성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할게요. 이제 경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가까이서 보면은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아요. 이제 왠지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수사물이고 멀리서 보면은 시대물이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를 그리고 있는 어떤 섬세한 이제 분놀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점수는 이제 4점을 드렸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경성은 그러니까 제일 좋았던 그러니까 제일 높게 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그 육각형 그러니까 이 네.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다라는 이 부분이 참 로컬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시대물의 모범이자 추리물의 모범이다. 그리고 저는 별점은 4.5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꼬레오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공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에는 완성된 어떤 자기들만의 답을 받아내는 완성형 코드 K 테마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제 점수 같은 경우에는 4.5점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꼬레아오라는 아까 제가 말한 그 계란초밥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스토리도 되게 감동적이고 하지만 이 테마를 평할 때는 그 이 전공법을 사용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기본기에 충실해서 그러니까 마치 뭐 비보잉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막 엄청 그 화려한 무브들을 그러니까 모두가 할 수 있는 그 무브를 누구보다 잘하는 그런 거죠. 모두가 만들 수 있는 계란초밥을 누구보다 맛있게 만드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전공법으로 갈고 닦아낸 크고 아름다운 걸작이라고 크고 아름다운 평하고 싶고 크고 아름다운 걸작. 계란초밥. 네. 계란초밥이라고 합시다. 아, 계란초밥. 크고 아름다운 계란초밥. 예. 좋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계란 뭐 이상한데요. 오레오라는 계란초밥. 아, 계란초밥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네. 예,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초밥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별점은 5개 드리겠습니다. 아, 5점. 그렇군요. 이게 제가 뭔가 이 제이씨님이랑 이거 하면서 평점을 비교해보니까 제가 되게 뭐 후하게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저는 별로 별점을 후하게 주는 편이 아니긴 해요. 근데 뭔가- 제가, 이거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5점대를 조금 되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5점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한 3개 정도 뽑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아마 저는- 그런 걸 수도. 네. 저는 그 기준이 있어요. 이 전방 기준으로 5점은 딱 제가 플레이한 테마의 1%. 아, 1%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네, 지금 한 14개 정도 됩니다. 아, 맞네요. 딱 1%. 정확하시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주제 선정에 있어서 좀 편파적이라는 느낌도 저도 있어요. 뭔가 엄청 이제 말할 것들이 많은 테마들을 저희가 위주로 선정을 했었는데, 조금씩,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마 한두 개를 뭐 두세 개 정도를 잡고 이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테마가 되게 컨텐츠가 풍성한 테마여야 하는데 네. 그 이제 좀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높은 평을 받을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테마들은 사실 이렇게 얘기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테마를 이제 막 깐다라고 하면은 이제 콘텐츠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이 준님의 정책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네. 아니 뭐 저번에 마오락은 없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주제로 뭐 막 제 리스트에서 한 1.5점 받은 테마들을 한 5개 모아갖고 그 테마를 까는 코너를 만들면은 별로 주님이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안 좋아하시긴다보다는 이제 전국 방탈출이 나가는 어떤 그 방향성과 맞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엄청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없는 테마들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재앙에 관련된 그 테마들 있잖아요. 그 테마들도 사실 얘기할 거리가 만들자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아마 저는 그런 네. 테마를 하려면 이제 하나에 한 대여섯 개 정도는 데리고 와가지고 좀 바글바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제 샤이니 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자극을 받고 이제 저도 샤이니 님한테 자극을 주고 약간 이런 방식이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라디오 여기까지 진행해 봤는데 좀 시간이 적절하네요. 이제 2시간은 뭐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일단 다음 주 예고를 해야겠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이제 비밀의 화원의 대표적인 공포 테마 4개를 다루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게스트분을 초청을 할 건데 이제 게스트분이 확정되지 않아서 게스트분에 맞춰서 아마 컨셉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밀의 화원의 4가지 테마 엑스튜브, 비밀의 가족, 그리고 아뜰리에, 안녕까지 해가지고
네 가지 테마를 블라인드는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아마 다른 이제 주제에서 다루지 않을까 싶고요. 이 네 가지 테마를 다뤄보는 방송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엘리제요? 엘리제. LG도 넣었죠. 엘리제란 테마도 있나요? 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여기까지. 들으시죠. 강남 비와의 LG를 위하여. 일단은 재밌어요, 이거. 요번에 강남비아 세일하는 김에 한번 가서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엘리제를 위하여까지 한다고요? 가능하세요, 저거? 2시간 내에?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왕 하는 거 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약간 뭉뚱그려서 해야 되는 감이 있네요. 약간 섬세하지 못하겠네요, 네. 그러면. 네, 아쉽지만 뭐.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준비가 그렇게 엄청 잘 됐다고 보기는 힘든 회차였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도 싶고요. 이제 다음 주가 근데 잘하면은 휴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그런가요? 네, 저는 제가 이제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휴방을 한다면 미리 공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최대한 다듬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함께 참여해주신 샤이니님도 매번 그렇지만은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복절 저의 단독 방송에 어울리는 광복절 특사 1시간 스페셜을 하자는 얘기가 광복절 특사요? 차마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저는 광복절 특사의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